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이것만은 알자 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코너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지만 알아보기 귀찮은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코너예요. 난 저의 정치적 견해는 배제하고 사실 전달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제 생각을 살짝 덧붙이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자치경찰 도입이 상당 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자치경찰이 뭘까요?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자치경찰이 뭔지, 자치경찰이 도입되는 경우 그 장단점은 뭔지, 또 현재 얼만큼 추진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듣는 분께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치경찰은 경찰의 한 유형이에요. 그럼 경찰은 뭐냐? 경찰은 국민의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가경찰은 국가, 즉 대한민국에 속하는 경찰이고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남구, 송파구 등등에 속하는 경찰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제주도만 빼고요. 이처럼 국가경찰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자치경찰을,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같이 운영하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논의가,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논의의 시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기본적으로 문정부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고 봐서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똑 떼어서 경찰에다가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대충 알듯 경찰이 그런 권한을 모두 가질 만큼 정당하고 깨끗하게 권한을 행사하진 않았잖아요, 우리 경험상. 그래서 국가경찰, 너네한테 검찰 애들 권한을 뺏어서 주긴 줄게. 근데 지금까지 니네가 해온 거 보면 니네가 우리가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권한을 너네한테 주긴 주되 너네 몸통, 국가경찰 너네의 몸통을 잘라서 자치경찰로서 지자체 밑에서 일하는 걸로 해. 걔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라는 취지에서 지금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은 국민이 투표로 구성한 기관들이니까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하에서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이 통제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국민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문정부가 내세우는 명목은 이렇습니다. 그럼 자치경찰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장점이 단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점이 훨씬 더 크다는 소리죠. 우선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옛날에 그 검찰의 수사 권한까지 가져와서 엄청나게 커져버린 경찰의 수사 권한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이를 민주적 통제라고 해요. 국민이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적 통제라고 해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근데 이거 외에는 사실 장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치경찰은 지방 세력이랑 붙어먹을 가능성이 더 커요. 예컨대 국가경찰이었던 N번방 때에도 그 사건 수사에 관해서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이 전면 도입되면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상 그 지역의 세력과 붙어먹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죠. 극단적인 예로는 자치경찰이 지역 유세인 염전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염전 노예를 그냥 방치해둘 수 있는 거예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안전도 부자 먼저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국가경찰 체제 내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자치경찰 체제로 바뀌고 있죠. 일단 지금의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그 경찰 예산이 있겠죠. 경찰 예산이 10조가 나온다 치면 그 10조가 중앙에 딱 놓여요. 10조 예산이 딱 놓이는데 그걸 가지고 전국의 국가경찰에게 뿌리게 돼요. 그런데 자치경찰 체제 하에서는 달라요. 아까 자치경찰이 지자체에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지자체 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운영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잘 사는 지자체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고,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경찰을 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지자체가 못 사는 지자체보다 더 많은 경찰을 둘 수 있게 되고 더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될 안전이 지자체의 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 문제가 있어요. 책임 회피 문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할 일을 서로 떠넘길 수 있어요. 자치경찰이 생긴다고 해서 국가경찰이 없어지진 않아요. 국가경찰은 미국의 FBI처럼 테러 등과 같은 그런 국가적인 사무, 큰 일을 담당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그 일이 좀 겹칠 때가 있는데 예컨대 112 신고 접수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12 신고를 받았는데 둘 다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다가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책임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이 제도가 얼만큼 진척이 되어 있냐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그 자치경찰 도입의 이원화 모델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따로따로 운영한다 이거죠.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원화 모델은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 7월 말쯤에 이원화 모델에서 1원화 모델로 다시 돌려놨어요. 문정부가. 이원화 모델 지금까지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1원화 모델은 또 뭐냐고 할 수 있는데, 1원화 모델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존 국가경찰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정부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취지가 뭐였죠? 민주적 통제였죠. 기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다시 국가경찰로 돌아간다고요?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국가경찰에 대해서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화 모델에서는 지자체가 그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 사무에 대해서 직접 일까지 다 했으면, 그러니까 출동까지 얘네가 원래 다 하고 그랬으면은 이제 다시 돌아온 1원화 모델에서는 그냥 지휘 감독만 한다 이거죠. 국가경찰을 지자체가 지휘 감독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원래 국가경찰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될 텐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지자체가 경찰서를 지휘감독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몰아주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시켜주려는 척하다가 처음에는 이원화 모델로, 결국에는 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건을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막강한 권력,
그러니까 검찰에게서 수사 권한을 뺏어서 막강한 권력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런 강해진 권력을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